자, 이번 장은 십장 순환기계입니다. 순환기계에서는 심장의 해박적 구조 및 혈류 순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심장의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핵의학 검사의 종류, 그리고 심근경색의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순환기계에서의 어떤 가장 메인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심근 스펙트의 검사 방법과 그리고 사용되는 동위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근 스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박 구조입니다. 우선 심장은 흉곽 내 좌우 흉막 사이 중격에 위치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흉골과 늑골로 구성된 흉곽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은 그 정중 다 아시겠지만 정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흉골 중앙선에서 약 3분의 2가 좌측으로 위치해 있죠. 그래서 렁포션 스캔을 해보면은 좌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 배가 오른쪽 배보다 전면상에서 더 작게 보입니다. 우선 순환을 보게 되면은 상대 정맥에서 들어온 혈류가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서 좌우 폐동맥으로 빠지죠. 그리고 이 배화유동맥으로 빠졌던 폐가 한 바퀴 순환을 하고 정맥으로 좌폐 배동맥, 우폐 정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피는 좌심방과 좌심실을 통해서 에오르타를 통해서 위쪽과 밑에 쪽으로 순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게 되면 심장의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세 가지가 있죠.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 그다음에 좌선행지 세 가지의 큰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심근에 혈류를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심장에 생기는 어떤 질환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심실 중격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septum이 있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폐쇄가 되지 않고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심실중격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질환이죠. 그래서 혼합혈이 생기고요. 핵의학 검사에서는 단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막 쪽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근 판막의 감염 및 손상에 의해서 심근 판막의 어떤 기능이 떨어진 경우인데 이런 심근 판막의 기능이라 하면은 혈류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 방과 실의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피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심장 판막의 역할인데 이것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심장 좌심실이라든가 좌심실에서의 박출을 해주게 되면은 판막에 어떤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박출량이라든가 기능 저하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후천성 심장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핵의학 검사에서는 심장 혈류 통과 시간 측정이라든가 혈액 풀 영상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류에 어떤 슬러지가 많이 끼죠. 특히 얇은 혈관, 특히 이제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 어떤 혈전이 쌓이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질환을 관상동맥 협착증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 협착에 의해서 허혈성 심근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핵의학 검사에서는 이런 심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근 스펙트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을 해서 관상동맥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심근의 경색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검사는요, 과거에는 딸륨을 이용한 심근 스캔과 게이트 혈액풀 스캔을 통해서 심실의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딸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속성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배명 강의 시작하면 다시 설명드릴 텐데, 심근에는 NAK 펌프라는 게 있어요. NAK 펌프, 즉 포타슘과 나트륨의 이온 농도를 맞춰주는 그 펌프 기전이 있는데 이탈륨이 포타슘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포타슘하고 그래서 외부에 포타슘 농도가 높게 되면은 NAK 펌프가 작동해서 내부로 빨아들이면서 외부의 농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내부의 농도가 높아지면 NAK 펌프가 작동해서 밖으로 밀어 빼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심근의 이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트론에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용이라든가 시간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테크니슘 표시 제대로 PIP라고 하는 방사선약품 표시를 해서 테크니슘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좋은 해상력과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어서 이게 초창기에 많이 사용됐고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CT가 개발되면서 감마카메라와 합쳐진 스펙트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장에 대한 분석법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든가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핵의학 방사선 약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과거에 살림이라든가 PYP를 썼던 게 이러한 장비가 발전이 되면서 미비라든가 테트로포스민이라고 하는 방사선 약품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PIPA 같은 경우는 어떤 혈류의 블러드풀을 형성하는 게 많은데 미비 같은 경우는 마이오카디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가서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어떤 심근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방사선약품입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임 장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움직임을 모션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심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트 영상을 획득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어떤 관리와 기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아이오다인에다가 MIBG를 붙여서 교감신경계 기능 평가할 수가 있고요. 지방산을 붙여서 심장에 있는 지방산 이용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거는 좀 주로 사용되지 않고 과거에 초창기에 좀 많이 사용됐다가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핵의학에 사용되는 방사선약품은요, 우선 심장 혈류를 볼 수 있는 방사선약품, 혈액풀을 형성하는 방사선약품, 심근의 집적을 이용하는 방사선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장의 혈류를 볼 수 있는 방사선약품에는 심장의 혈류를 통과하면서 혈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이 뭐냐? 우선 심장을 보려면 어쨌거나 팔에 있는 정맥이나 목에 있는 정맥에다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서 폐를 거쳐서 좌심방과 좌심실을 거쳐서 에올타로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최초 투여했을 때부터 에올타까지 기본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어떤 경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심장의 혈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폐에 안 걸려야 돼요. 폐에. 그래서 혈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AA를 제외한 보통 방사선약품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이 테크니슘이 주로 사용이 돼요. 테크니슘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요, 심장 혈류 같은 경우는 이 우심방에서 좌심실로 빠져나가는 어떤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혈류의 분포를 봐서 심장의 어떤 통과를 보는 심관의 혈류를 보기 위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은 폐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래서 MA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선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적인 면도 있겠죠. 두 번째 혈액풀. 혈액풀이라는 것은 블러드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심장에 방사선약품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풀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이쪽 페리페리에서 집어넣어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서요. 좌심방과 좌심실을 거쳐 에어타로 빠져나갈 때 순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혈액풀을 형성하려면은 특정 장기에서 제거가 안 돼야 합니다. 뭐 간이라든가 뼈라든가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어떤 뭐 간담도라든가 그런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순환기계에만 머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이 RBC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혈액 풀 영상 같은 경우는 RBC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심근에 집적되는 거. 그래서 마이오카디움에 집적되는 방사선약품을 쓰면 그 기전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타슘하고 똑같이 거동하는 방사선약품, 살륨이라든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집적되는 미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심장의 목적별 방사선약품 아니면 심장의 혈류를 보기 위한 방사선약품은 MA를 위한 대부분의 방사선약품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혈액풀은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선약품 사용이기 때문에 RBC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심근에 집적되는 것은 쌀륨과 미비가 이용됩니다.
심근 영상용 방사선약품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륨입니다. 질량수 2대 1인 쌀륨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금속성 방사선약품이고요. 반감기는 73시간입니다. 관결결은 135kVA 67kVA 두 가지가 나오는데 67kVA가 98%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방사선 약품이 99mT죠. 얘 같은 경우는 140kVA다 보니까 67짜리가 98%가 나오면은 이 기본적으로 140의 반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죠? 그러면 카운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테크니즘을 이용한 방사성 약품을 이용한 심장 영상보다는 영상 질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많이 그런 결손을 보완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영상이 많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포타슘하고 유사하게 심근에 집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근에는 뭐가 있다죠? NA, K 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외막에 포타슘의 농도가 높게 되면요, NAK 펌프가 작동해서 심장 안으로 포타슘을 빨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쌀륨을 주사하게 되면요, 쌀륨이 심근 밖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쌀륨을 포타슘으로 인식해서 심장 안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심근 안에 집적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이라는 양을 집어넣게 되면요, 심근에 집적되는 율은 약 4%가 집적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간이나 소화기의 섭취가 다른 제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주 배설 경로가 얘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홀스파인을 쌀륨을 집어넣고 홀스파인을 검사하게 되면요, 마이카디움이 살짝 나오고요. 가장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 밑에 또 심장의 양쪽 두 개가 제일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다 홀바디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살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쌀륨을 집어넣게 되면요, 딱 포타슘하고 동일하게 심근에 집적되는데 재분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재분포라는 게 안에 들어있던 그 NAK 펌프에 의해서 밖에 있던 쌀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다시 뿜어져 나가요. 뿜어져 나가는 게 처음에 투여하고 나서 10분 후에 최고 농도가 되면은 재분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반드시 재분포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초 투여 후 10분 후에 재분포가 일어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허혈성 심근 진단이 우수하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쌀륨, 이거 내용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 일곱 번째 거 기억할 단어 재분포 최초 투여 후 10분 후 허혈성 심근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테크니션 제재 같은 경우는요, 감마 카메라의 기본 세팅값이 140이기 때문에 영상에서의 양적, 질적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라는 방사선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시간 정도 짧은 반각이기 때문에 쌀륨보다 많은 양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 검사가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 목적별로 다르긴 한데 테크니슘의 미비를 표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테크니슘 제제에는 첫 번째 과거에 쓰였던 게 P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심근경색이라든가 크기, 위치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 PIP가 어디에 사용되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전신 뼈스캔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은 심근막이 파괴가 되면서요. 파괴된 부위에 뭐가 생기냐? 칼슘 침착이 생깁니다. 이 심근경색이 있는 분한테 이 테크니슘 PIP 리간드를 집어넣게 되면요. 심근경색이 있는 부위에 형성된 칼슘에 얘가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심장에 설치가 있으면 심근경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사용됐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요거는 그 갖다 심근경색이 있다라든가 크기가 얼마큼이다 뭐 그 정도 대략적인 내용만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떠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주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검사를 안 해요. 이거는 근데
뒤쪽에서 검사에 대한 걸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스타밉이에요. 이것도 쌀륨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사능약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인 간 섭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간담독에로 배설이 되고 폐 쪽으로 섭취가 낮아요. 그래서 아까 살륨 같은 경우는 신장 쪽으로 많이 배설이 됐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설이 되냐? 간과 담독의 쪽으로 많이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홀스파인드 검사를 보면은 심근이 보이고 간과 담낭 쪽으로 시커멓게 보인다고 하면은 세스탄비를 위한 검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용성으로 세포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음성 막전하에 포획이 됩니다. 근데 무작정 포획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혈류량에 비례하게 심근에 섭취가 돼요. 그래서 혈류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상동맥 협착이 생겨서 심근의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비례하게 미비가 심근에 집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근 혈류량이 떨어질 때는 집적이 적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60분까지 점진적으로 섭취가 돼서 최고 맥시멈을 이룹니다. 그래서 60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테크니션과 표시하기 위해서는 미비를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끓여야 한다. 그래서 해기학 검사에서 사용되는 표지합물 중에서 끓여야 하는 표지합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 첫 번째 BB,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냐? 맥3, 심장 검사에 사용되는 거. 세 번째 ASC, 안티몬 설퍼 콜로이드라는 게 세 가지. 이게 교질 입자예요, 교질 입자. 그래서 해기학 검사 중에 표지시 끓여야 하는 방사능약품 세 가지. BB, 맥3, ASC.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쌀륨과 같이 얘는 재분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휴식기와 부하기 한 번씩 찍어더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는 심장 영상용 방사성 의약품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예요. 보시게 되면은 단락 유무 검사, 심술 기능 검사, 그다음에 심근경색 검사, 심근 혈류 검사 이렇게 있죠. 근데 두 개는 파란색이고 두 개는 빨간색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심장의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심장 흐름. 그리고 심근경색과 심근혈류는 심근검사예요. 그래서 크게 심장의 혈류검사와 심근검사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류검사는 크게 단락유무와 심실기능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유무라는 것은 심장의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격벽 있죠? 이 격벽이 구멍 난 거. 그거를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데 그 단락의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는 퍼스페스 스킨이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방사제약품은 99M TC가 사용되고요. 심술기능 검사는 심장의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뭐더 통틀은 모든 검사예요. 그래서 퍼스페스 스킨이라든가 게이티드 블러드 풀 스캔을 이용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풀 검사 같은 경우는 특정 장기에서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방사능약품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RBC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트레이서가 심장의 심근에 업테이크 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거 PIP 검사. 그래서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 스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병소는 핫스팟으로 나옵니다. 심장의 혈류 검사는 운동 부하 및 약물 부하를 이용해서 스트레스와 레스트 검사 두 개를 나눠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어떤 생존 능력 평가라든가 결손임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그때 사용되는 의약품은 쌀륨과 EB 두 가지가 이용됩니다. 이 표는 눈 잘 눈에 익히시고요. 이건 이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검사는 퍼스패스 스캔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싱글패스 스캔인데 말 그대로 퍼스패스 한 번 단일 통과. 한 번 통과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통과하냐? 심장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추산 방사능 동영상가 심장의 각 방과 실을 순환하는 동안 영상을 얻어요. 그래서 영상을 얻으면서 심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순환 시간, 심장의 용적, 단락, 유무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바로 퍼스페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검사는 제목처럼 검사 명칭처럼
30에서 60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심장의 어떤 기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요거의 주 검사 목적은 심장의 발락 인분하던가 아니면은 심장의 순환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퍼스트 스캔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